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남과 여로 만들어 지금까지 이 두 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중심하여 움직여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 그 베풀어가는 중에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져서 저희들도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손들이 준비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또 다음에 후손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남과 여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만들어진 남과 여의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되도록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주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의 가치를 다들 난 내가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 가치가 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요, 속으로는 다 하죠, 속으로는.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남들이 대우를 안 해줘서 그게 불만이지. 그런 불만은 다 있어요. 사소한 질문을 해봐도 그게 다 나온다니까. 다 가지고 있는 나이가 있잖아, 나이. 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네가 뭐 배웠느냐? 아니면은 개인이 살아온 게 다 있잖아요. 그거를 과거에라든지 과거에 어떤 했느냐, 또 지금에 뭘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갑게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겠지만은, 회사의 신입사원들, 이렇게 입사할 때, 그거는 준비를 해가잖아요. 뭐 좀 물어봤으면 하고 준비를 해갈 때는 뭐든지 물어보면 그게 다, 기분 좋게 대답이 되는데, 살아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개인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저건 좀 안 물어봤으면 하는 내용은요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게 다 있어요. 그거 질문해버리면요 백발백중 100명 중에 100명은 다 화를 내죠.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런 거 꼭 알아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핸디캡을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질문을 당하면요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그거 돼서 거부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의 가치라고 할 때 바로 어떤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당해도 그 질문 속에는 바로 나는 답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기서 출발이 되어서 답이 나오면요 어떤 질문을 받아도 그건 절대로 그거는 아니야말로 화낼 일이 아니죠. 화낼 일이. 내가 화낼 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왜 화를 내냐. 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적에 그걸 내가 왜 화를 내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화를 내가지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런 환경이 내한테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 환경을 떠나버리고 이 나라가 스트레스 준다고 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살아가면서요 이 자기 가치에 대해서 말은 안 해도 자기 가치라고 하는 그 자체를 기본 자체를 못 가져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스트레스 당한다, 안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긴다, 국가 간에 전쟁이 생긴다, 다 연관성에서 결국 한 개인에서부터 나와요. 개인의 가치. 여기 정립이 안 된 데서 그게 보강한다, 그게 보복한다, 그에 대해서 어떤 참 대응을 한다. 여기서요 결국은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에서 이건 누가 가서 설명하고 누가 가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갖고는 온 인류가 일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 준비하는 자세로서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누가 가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적으로 이걸 해야 될 시기는 지금에서 2012년 우리가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나서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 내려오시는데, 인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이 존재되는 것에서 철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우리 인간이 기쁨의 모습이 되는 게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하고서 모든 인간들이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때인데, 모든 인간들이 그래 주면은 예수님께서 만족이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기 전에 이 전지 작업, 지금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모든 역사,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입에서 열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므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이 내한테 주어진 거니까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도록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바로 그게 천국이거든. 천국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지금도 놓치지 않냐고, 어느 한 인간인들요, 이 성령님께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어느 한 인간도 제외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고 성령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고통이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 상승은 지금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걸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대를 10년 이래 정해가지고 15살부터 7단계로 해갖고 75살까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15살 이후부터는 같이 상승하는데 10년 단위로 보강 주제가 있어갖고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 새로운 주제 만나서 또 훈련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해서 주어진 보강 주제, 45세 때, 아직 35세는 하다가 중지해서 넘어온 겁니다. 워낙 그 주제가, 그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주제가 35세였으니까, 이 주제는 워낙에 어려운 주제라서, 일단은 단락을 지우고, 이제는, 다음 후편에 더 하기로 하고, 45세 넘어와서, 45세의 주제가 뭐냐니까, 그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란 말이죠. 교회 노동시장 개입.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주제에 대한, 주제와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을 비로소 이때 됐어요, 객관하는데, 35세 때는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있는가 하면은, 지금 45세 사람은요, 비로소 내가 한 개인이 직장이라고 하는, 즉 삶의 터전이잖아요. 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직장인데, 그것이 뭐 회사를 운영하는 자기 사업체라든지 어떤 간에 그 전체가 직장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이 이제 직장을 통해서 내 개인이 살아온 연륜하고 옛날에 알고 있던 내 모습하고 지금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내 모습하고요, 이게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 삶을, 어릴 때는 내 삶을 15살부터 시작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25살쯤 이래서 이런 모습이 될까, 35살 이래서 이런 모습이 될까 하고 있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요, 이 45세 되면은 이제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 이제 객관적인 위치에서 15살 때 바라보던 자기 삶하고 25살 바라보는 자기 삶하고 10년 단위로 봐도요, 그럴 때 바라보던 그 삶이 현재 살고 있느냐. 모든 인간들이 45세쯤 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내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것이다
라고 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 할 수 있어요. 45세 때 직장이라는 내용을 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두고, 자기가 지금 이것 갖고 참 나름대로 먹고 산다 하고, 나름대로 저거 정리하고 있는, 이게 내 본업이다. 아니면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종사하는 업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업종이, 그 일이, 그 이전에 살아왔던 자기 삶을 통해서 이게 정말 내가 바라고 바라던 일이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 70 인구 다 모아놔도요? 안 맞죠. 절대 바라던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두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한 사람이 살아온 내용을 두고, 내가 지금 이리 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강 주제에 나온 이 주제요. 충실해 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바라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종사한다. 그리고 과거에 바라던 것보다 훨씬,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옮겼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다면요. 바로 그것 자체가 보강 주제에 충실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이요. 지금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45세, 55세, 65세 또 남아있어요. 지나간 45세 이전에 한 30년을 보내서 15년에서 30년 보냈다 싶으면 45세에서 또 30년 보내는 기점이래 여기가. 하나의. 여기서 내가 정리를 잘하면은 앞으로 65세, 75세 되도록 남은 인생이요. 전체가 다 널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불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데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45세로 가는 이 내용에 교회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환경, 이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개인이 현재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그 업종하고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기서 어떤 자세로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루보고 한번 저울질해보는 아주 그런 시점으로서는 이건 아주 중요하다 보는 거죠. 교회 노동시장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45세 보강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45세에 이르러서 자기가 업종을 지금 뭔가 종사하고 있는데 그 업종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15살부터 했다 하더라도 15살부터 30년을 그 업종에 45세가 될 때까지 그 업종에 내가 종사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업종, 그 업종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만큼, 다른 사람 앞에 이것을 강의해가지고, 야, 이거 다른 사람 좀 알려야 되겠는데, 할 정도로 자기 업종에 대해서 통달하는가?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좋은 업종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업종이 있을까? 이것 또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바로 이런 요소에 하나의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아무도 지금 자기가 살아온 것을 옛날에 기대한 거 지금 아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보편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두고 올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랬느냐, 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이랬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말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고 있지만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인류사회가 어떤 역사, 인류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쭉 걸어오면서 이게 하나의 단위가 노동시장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됐는데 이 노동시장은요, 과거에는 하나의 어떤 목표로서 인류들이 야 나도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개입해야지 정상적으로 활동해 하는 건 볼지 모르지만은 내 한 개인이 30년 동안 그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이 내용을 볼 때는요,
이거는 인류 전체요.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에, 그런 걸 감춰놨고, 처럼 구덩이 빠지는 거, 그걸 뭐요? 함정. 요 인식이 필요해요, 요 인식. 지금 현재 잘 아는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또 학교에서 어른들이 좀 학교를 보내가지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노동시장에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잘 진입하느냐, 요거를 타겟에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도 엄청나게 잘못됐죠. 서로 노동시장하고 학교하고 이 개념이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층들을 양성시키고, 또 그래서 노동시장을 직접 와보면은 나중에 30년쯤 지나면요,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요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여기 있는데, 앞으로 노동시장 껴갖고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겨냥하고 애들을 야시는데, 이 갭이 가면 갈수록 인류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이 갭이 늘어나지, 이 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거 노동시장에서, 교회 노동시장에서 들어가면서 이거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이렇게, 아까 문제, 개인이 왜 자기가 종사하면서도 종사하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이래 되어졌느냐? 그것은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변화. 노동시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과거에 있는 노동시장인 듯이 지금 진입하는데, 그 속에는 그게 함정처럼 한 개인을 그 속에 싹 빨아당겨갖고 정신 못 차리고 들어가 버리면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또 별도로 변동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종사를 계속하든지 또 거기서 막 튕겨나가지고 사회 변두리로 빠져나오든지, 이 내용이 수없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고, 가만히 있는 어떤 정체 상황이 아니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빨래통에 이 탈수할 때, 빨래를 이래 막 튕기고, 이래 튕기고, 이래가지고 막 물을 막 밖으로 빼내듯이, 그 노동시장 마치 그래요. 노동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 들어가 버리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자르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요, 그 속에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45세 때요, 반드시 이것을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왜 이렇게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게 어지러우냐,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뜻밖의 세력, 노동시장 안에 엄청난 어떤 조직력을 가진, 하나의, 이 어떤, 조직체, 노동시장 안에 있다면,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에. 이 노동시장, 노동조합하고 국가 간에 또 산업 현장하고 이것이 어떻게 조화있게 가느냐. 이것이 인류 전체가 가진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의 주어진 문제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속에서 뺄 수는 없고, 또 그러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둘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이 노동시장 안에 아주 탄탄하게 있다는 거예요. 뺄 수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뺄 만한 그것도 어느 국가든지 그 능력 자체가 없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이 조화를 갖고 하느냐? 어마어마한 숙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숙제. 노동시장에 처음에 진입한 사람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마치고 나와도 45세 돼 와도 내가 그 속에서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받았다, 이것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노동시장에는 그런 걸 다 감추면서 거대한 함정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하는데 이건 함정과 같다, 이래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 됐으니까 과거에 있는 데이터 갖고, 과거에 있는 자료 가지고는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더 노동시장이 더 지금 개인에게는 함정처럼 그 대상을 두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했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이 고유한,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는데 남과 여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서는
동등하게 지위를 주어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남이라 여가 이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지위가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의 기능,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기능이 노동시장 안에서는요 무색해요. 전혀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누구도 시도를 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기본 제도 속으로 남녀가 그냥 들어가 버린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두 가지 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갖고 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노동 인력의 무력화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게 더 나타난다,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노동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무력화인데 무력화.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노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고 또 남녀라고 하는 이것을 공동을 나서 이것이 일어나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르게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 노동시장을 뭔가는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에 어떤 구분된 전 인류가 존재하는데 국가 제도가 있잖아요. 각 국가마다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상에 따라서 노동 인력 자체에 대한 이 무력화는 이것은요 급속도로 지금 더 부각된다는 거예요. 더 이것이 갭이 노동 인력은 사람은 여전한데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지어진 건 똑같은데 학교의 제도, 학교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 그리고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음 상급 단계를 진입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조절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이거 분리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국가 제도가 안정적이냐 요 문제, 국가 제도가 과연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참 탄력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내용들, 이것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들어오는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 노동 인력 자체가요 사람은 똑같이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바라는 그 기능이나 그 인력으로 되기에는요 가면 갈수록 못하다는 거예요. 못한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하면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거기는 대체 인력으로, 노동 인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약화되니까 대응을 잘 못하니까 이제는 그 대체하는 인력으로 로봇이 등장하죠. 로봇이 새로운 노동 인력으로 대체되는데 그것이 인간이 하는 기능에서 부분적인 인간이 가진 다양한 능력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이 되는 그 요소만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 제도는 자꾸 약해지고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을 써야 될 그 환경이 자꾸 많아지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순환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이 자꾸 빠지죠. 자꾸 외곽으로 빠지죠. 대체 인력에 대해서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대체 인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는 로봇가 자꾸 많아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로봇의 대용으로서 사람으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 툭 떨어지는 거. 비교해 보면 돼요. 지금은 로봇가 많이 없으니까 잘 안 보이니 그렇지. 저는 산업 현장에서 제 개인은 그런 거예요. 삽으로 뜨는 그 노동 현장에서부터 직접 사람이 들어가고 조그마한 까지 전부 다 사람 손으로 하고 조그마한 도구를 통해서 일을 다 하던 것이 어느 날 덤프 트럭이 나오고 포크레인이 나오고 일시기능 옛날에 한 달 걸리니까 지금은 하루 만에 다 끝나버리고 아파트 같은 건축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빨리 지나요. 그 공법, 달라지는 공법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이 옛날에는 기정기도 그렇죠. 크레인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직접 앉아서 레버를 당기고 레버를 좌우로 옆으로 하면서 이게 어떤 크레인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멀리서 리모컨으로 갖고 멀찍이 앉아갖고 차고도 떨어지고 저 높은 데 있는 위치하고 떨어져갖고 멀찍이 앉아갖고 그 올리고 내리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는 아주 안전한 곳에 딱 있다가 손만 까딱 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기전기가 원하는 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에는 사소한 곳마다 전부 다 로봇가 지금부터 저는 한 30년 전에 현대자동차에 이 라인에 로봇 들어가고 그 라인 자체에서 로봇가 들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실제로 내가 배선 작업을 해본 사람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벌써 그런 것이 20년 지나 30년 지난 지금에는 얼마나 심화되겠냐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동 인력이 과거에 있는 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안 되는 자꾸 처지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이런 것을 45세 이래가지고 자기가 종사한 나이에 한번 뒤돌아보면요. 비로소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으면은 비로소 하하 할 거라고. 비로소 자기가 30년 동안 만약 했다 하더라도 한 업종에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왜 진입을 못하는지 왜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지 하하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하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30년 이상 종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금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10년 종사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 5년 종사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 게 되니까. 정말 로봇가 있으면은 10년 안에 20년 안에 먹고 보면 얼마든지 그 업종이요 그 분야에 로봇가 기계로 조금만 보수해버리면 기름 좀 넣어버리면 기름 좀 치고 전기만 계속 공급하면 계속 돌아가는 기계가 그 다 일을 맡으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사람이 노동력에서 멀어지니까 수입은 노후 보장은 아딱합니다. 이걸 애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은 아주 무슨 일이 할 것 같이 시작해서 노동시장 들어오니까 이거 이야기해봐요. 귀담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경력이 없으니까. 나이가 45세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이 45세 되면은 이 부분이요. 눈에 눈물이 나고 눈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이거는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이런 주제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너무 길어버렸네. 나머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